자녀와 3년간 연을 완전히 끊고 지내던 한 어머니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제는 아들이 주말마다 먼저 "엄마,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연락하며 손주들을 매주마다 데리고 집에 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 덕분인데요. 실제로 지인 중에도 제 조언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며느리 문제로 크게 다툰 후 3년째 아예 연락을 끊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손주들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혼자 계실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되뇌며 마음을 졸이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지만 8개월쯤 지나니까 아들이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통하는구나 싶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가 집에 와도 예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고 무언가 물어보려다가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 돌아온다든지,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보인다든지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서로 연락조차 피하게 되거나 한 번의 큰 다툼으로 아예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자꾸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결국 자녀는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부모는 섭섭함과 외로움에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는 좁히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자식을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틀어진 관계라도, 심지어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지금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묻지 않기.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지난 겨울 큰아들이 연말 모임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참 어둡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술 마셨네. 뭔 일 있어? 라고 바로 물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냥 두고 보자 싶었다고 하더군요. 대신 따뜻한 꿀물 한 잔 갖다 주면서 추웠지. 이거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라고만 했죠.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먼저 부엌으로 왔다고 해요. 엄마, 어제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는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꿀물 갖다 주셔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물어보셨으면 더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구나.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 특히 자녀와 사이가 서먹해졌거나 갈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 방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부모가 먼저 캐묻거나 관심을 보이면 아이들은 또 간섭하려고 하나, 뭔가 따지려고 하나, 라고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챙겨주기만 하면 아이들도
엄마가 달라졌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만약 아이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짧고 부담 없는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 추워졌다. 건강 챙겨라. 같은 정말 간단한 안부만요. 중요한 건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도 마음이 풀려서 답장을 하게 됩니다. 잠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중년이 되니까 아이들 경제적으로 독립은 했는데 가끔 도움 요청하면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도와주는 것보다 믿어주는 것. 작년 가을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고 해요.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우리 아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영어에 수학에 피아노까지 하다 보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 교육비인데 뭘 당장 송금해 줄까?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라, 우리도 요즘 아버지 병원비 들어가고 솔직히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아. 그리고 생각해보니 너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잖아. 아이 교육도 알아서 잘 시키고 있고 좀 힘들어도 너희가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알아볼게요. 한 달 후에 아들이 전화했다고 해요. 엄마, 저희 아이 학원 조금 정리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니까 오히려 아이도 여유 있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안 도와주셔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손주 교육비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고. 저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손주 영어 유치원비 도와줬더니 이번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선행학습비 달라고 하더래요. 거절했더니 다른 집 어머니께서는 다 해주신다던데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지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경제적 독립은 스스로 해야겠구나. 특히 자녀와 관계가 서먹해진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 갑자기 돈을 도와주면 아이들이 뭔가 조건이 있나? 이제 더 참견하려고 하나? 라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선을 긋고 너희가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엄마가 정말 달라졌네.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면에서도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이야말로 부모라면 가장 어렵고 또 알아도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보고도 묻지 않는 배려. 몇 주 전에 딸이 웬일로 덩그러니 혼자 왔다고 해요. 보통은 사위랑 같이 오는데 그날은 혼자더래요. 얼굴도 좀 부어있고 말도 별로 없고 한눈에 봐도 집에서 뭔가 있었구나 싶었지만 우선은 아무 말 안 하셨다고 합니다.
대신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갈 때 반찬 좀 싸주셨대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고 집에서 무슨 일 있어도 엄마가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딸이 그때 그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왜인지 그날따라 눈물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고마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딸이 전화했대요. 엄마, 지난주에 엄마 집에 왔을 때 혹시 뭐 눈치챈 거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던데 뭘.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고맙고 마음이 편했어요. 물어보셨으면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중년이 되니까 정말 느끼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 가정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자식 부부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지금은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온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뭔가 힘들어 보여도 예전처럼 뭔 일이야?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 라고 캐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만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라, 엄마가 예전과 다르네. 이상하게 편안하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먼저 만나게 되었을 때 절대 지난 일을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런 말들은 금물입니다. 대신 그냥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린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년이 되니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든 해주고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누이의 이야기거든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누이는 큰아이와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이 배우자 문제로 크게 다퉜는데 저희 누님은 맨날 지 아내 편만 드는 거 봐라. 라며 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확 돌아서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제 가족만 탓하시네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손주 생일에도 소식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부터요. 먼저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답해도 안 답해도 상관없이 그냥 날씨 추워졌다. 건강 챙겨라. 이런 짧은 메시지만 가끔씩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큰아이가 답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엄마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올해 설날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들러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누이는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하지, 언제든 와라. 라고 태연하게 말했대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손주들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아도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늘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던 우리 누이가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캐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침묵의 기다림.
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두 번째, 믿음의 표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보여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켜보는 사랑. 알고 있어도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 처음엔 정말 답답해요. 다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에 10억을 준대도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은빛 책갈피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